K-뷰티는 한국의 뷰티 산업이 해외에서 사랑받으면서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이 K-뷰티가 생겨난 배경에는 한류 열풍이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와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한류 스타들의 화장법, 또 헤어스타일 같은 한국의 미용이 알려졌고요. 한국의 세련미와 매력에 주목하면서 세계 속에서 K-뷰티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K-뷰티의 변천사, 한국 미용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드는 실용인문 클래스, 뷰티 캐스터 원광보건대학교 미용 피부 화장품과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 피부 화장품과 유현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 미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서양 미용의 역사를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금의 K-뷰티가 어떤 토대 위에 이루어졌는지 근현대의 세계와 우리나라 미용 역사를 아울러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K-뷰티를 이끈 우리나라 미용 역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해지네요.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세워진 고조선 시대는 미용의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매우 희박했지만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유추해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쪽진머리와 상투머리를 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시기에도 단정한 외모 관리를 추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주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쪽진머리, 상투로 외모를 단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복식사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를 보면 신라시대에는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요. 가채 또한 발달했습니다. 특히 백제는 일본의 화장품 제조 기술과 화장법을 전수했을 정도로 삼국 중 가장 미의식이 세련되게 발달했는데요. 아마도 저희 전라북도가 백제 문화권이었기에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맛과 멋 고장으로 손꼽히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교수님?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서 화려한 장신구와 헤어스타일로 짙은 화장이 성행했습니다. 빛을 장식용으로 이용해서 신분 차이를 두었고요. 가발을 사용한 얹은 머리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원나라 침략 이후 남성들이 우리가 중국 영화에서 많이 봐왔던 황비용 머리라고 하는 그런 변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숯, 재, 온나무로 서민들까지 널리 헤어 염색을 했습니다. 중국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 미용 문화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 미용의 역사,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조선 초기에는 유교 숭상으로 고려시대에 비해 검소하고 간략해지긴 했지만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가채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인 연성군은 연산일기에서 사랑하는 딸 공주의 혼례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채를 무려 150개나 주문하라고 지시한 글이 있습니다. 또 신윤복의 미인도 등을 보면 풍성한 가채를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림 속 여인상을 보면 그 당시 가채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가채를 만드는 사람을 가채장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조선시대의 헤어 디자이너였던 셈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채로 헤어를 꾸몄으니까 가채장의 헤어 디자이너가 많네요. 근데 교수님, 가채 높이가 높아진 만큼 무게 또한 엄청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선 후기 우리네 여인들도 서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채 높이가 극도로 높고 풍성하게 하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각종 장신구로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청장관 전서에는 당시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무거운 가채에 눌려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는 아이고.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네네. 조선시대 가채는 장신구를 포함한 가격이 7, 8만 전인에 달했는데요. 7만 전은 곧 700냥으로 18세기 후반 서울에서 11칸 초가집이 110냥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가채 하나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초가집 6, 7채가 해당하는 셈이 오, 되는 야. 거죠. 그만큼 그 당시 사대부들의 사치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가채 때문에 목숨을 잃을 테니 참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게다가 가채 가격도 상당했는데 그런데도 가채가 계속 성행을 했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결국 영조 시대에 가채가 미풍향속을 해치는 사치의 상징이 되면서 가채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군요. 가채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라는 명을 내리기에 이르지만 영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채의 유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 후 52년이 지난 1788년 정조가 가채 신금 3억을 정해서 다시 한번 가채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성들의 아름답게 꾸미려는 욕망은 좀처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채 대신 뒷머리를 꾸미기 시작했고 음. 이때 쪽진머리의 뒷꽂이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것이 유행하게 됩니다. 네. 높은 가제, 화려한 장신구. 뒷꽂이를 한 모습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많이 접해봐서 이해가 더 쉽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후에 개화기 미용의 역사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895년 갑오개혁 이후에 고종이 상투를 자르고 단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이에 반발하는 사대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허허. 또 중년 여성들은 쪽진머리를 고수하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일본 유학파 신여성들과 외국 공간 부인들이 짧은 헤어스타일과 모자 등을 쓰고 다니면서 이런 개화의 물결은 점점 학생과 젊은 직업 여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최승희라는 미용수의 단발머리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네. 짧은 머리, 단발머리가 유행했다면 그 머리를 손질할 곳이 필요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속속 미용실이 등장하고 네. 미용사, 이발사의 직업도 탄생하게 됩니다. 아, 이때부터. 지금의 종로 종각 사거리에 그 당시 화신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국내 최초의 미용실인 화신미용부가 1933년 개원을 했고요. 예. 당시 파마 가격이 20원, 쌀 2가마귀니 가격이었는데요. 네네. 금가락지 한 개값이 그 당시에 5원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요즘 시세로 따져봐도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파마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야. 그런데도 부유층 여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이야. 미용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자, 여기서 틈새 퀴즈를 하나 더 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오래 기억할 것 같기도 하고. 주시죠. 그럼 역시 OX 퀴즈로 내드릴게요. 네. 예나 지금이나 미용실 및 이발소 입구에 가면 사인볼이 있거든요. 네. 그 사인볼에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이 대부분 그려져 있어요. 이 컬러들이 동맥, 정맥, 붕대를 의미한다면 O, 아니라면 X. 아, 맞아.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그냥 잘 보이게끔 한 거 아닐까요? 저는 X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땡인데요. 그래요? 답은 O입니다. 아, 맞아요? 그 중세 유럽 사람들은 예. 치통으로 이를 뽑아야 할 때나 종기에 고름을 뺄 때도 주로 이발소로 갔다고 해요. 즉 과거의 이발소는 단순히 머리만 손질하는 곳이 아니라 칼을 능숙하게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이들은 외과 의사를 겸했습니다. 와. 내과 의사는 고위급 자제들이 치료법과 약의 효능을 위주로 공부하였고요. 네.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외과 의사는 살짝 천대받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세상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발로
외과 의사들이 정식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로 네. 삼색등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발사와 다르다는 의미로 하얀색의 긴 가운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의사가운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발사와 외과 의사를 겸하는 이런 경우는 1700년까지 지속됐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미용의 역사도 서양의 미용 역사와 비슷한 부분이 많고 참 흥미롭습니다. 서양 문물의 이입으로 근현대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용 역사는 거의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920년 세계 1차 대전과 여성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종전의 여성성을 강조한 장식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기능과 실용 위주의 쇼커트 같은 짧은 머리를 하면서 남녀 평등 사상이 나타났고요. 1930년대에는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고 여성 해방 운동이 움츠려드는 시기로 보이시하고 짧은 스타일 대신에 네.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긴 머리 웨이브와 실루엣이 유행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미용 역사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의 1930년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최초의 미용실이 등장했고요. 신여성들 중심으로 네. 서양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반듯하고 매끄럽게 빚은 쪽집머리를 희망해서 동백머리 기름을 많이들 애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판매처 가운데 윤덕종 여사라는 분이 예. 운영하는 창성 상점은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글로벌 화장품 그룹인 A사의 기원이 되었고요. 아, 그래요? 현재 그 그룹 대표의 증조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1950년대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여성들은 화상 위험을 무릅쓰고 네. 가봉이라는 찌개로 데워서 하는 불파마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불파마. 뜨거운 열로 머리를 곱슬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진짜 미용이 진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진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미군의 주둔으로 서구 미문화가 더욱 급속히 퍼져나갔고 네. 전 세계가 로마의 유일 오드리 헵번의 큐트한 헵번 스타일과 어허. 마릴린 몬로의 관능적인 멀로 스타일이라는 다소 대조적인 두 스타일을 갈망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상류층을 중심으로 할리우드 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용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57년에는 대한미용총연합회라는 미용사들의 협의체가 발족되었고요. 예. 1960년대에는 대중매체의 대량 보급을 통해 보다 세련된 멋을 연출하게 됩니다. 네. 영국의 미용사 비달 사순이 모델 튀기에 시도했던 쇼커트와 미니 스커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수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의 보브 헤어스타일, 일명 바가지 머리라고 하는 네네.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귀국하면서 이 또한 선풍적인 유행을 했습니다. 국내 미니스커트의 원조 윤복희 씨죠. 미니스커트와 바가지 머리를 유행시켰고 또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했을까요? 1980년대에는 미용 도구뿐만 아니라 가위만 사용했던 것이 예. 바리깡과 레저를 이용한 커트 시술을 하게 되었고요. 네. 펑크 헤어 혹은 디스크 머리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유행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으로는 얼마 전 대관식을 한 영국 찰스 국왕의 비운의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 스타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미디움 레이어드 숏한발 헤어스타일과 그녀의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녀의 일대기를 찍은 스펜서라는 다큐 영화를 보면서 예. 애잔하게 그 시대를 추억 소환한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럼 또 여기서 틈새 퀴즈 하나만 더 내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익숙해요. 예. 자, 주시죠. 변함없이 확률 50% 후하게 드리는 OX 퀴즈 문제입니다. 네. 자, 바리깡은 사람의 이름이다. 맞으면 O, 아니다 X. 바리깡 사람일까 싶은데 O 하겠습니다. 와우.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찍기 감각 짱이신데요. 사람 이름이었어요? 네네. 오. 바리깡은 프랑스어이자 일본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인 제페로 바리깡,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무튼 그에 의해 1935년에 발명되었고 우리에게는 일본식 발음으로 바리깡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식으로는 클리퍼라고 칭하죠. 클리퍼. 미용 역사 관련 상식도 생기고 재미도 챙기는 틈새 퀴즈 풀어봤습니다. 교수님, 미용 관련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시대마다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나 헤어 컬러가 다르잖아요. 2000년대 미용의 역사도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죠. 1990년대에는 세계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컬러의 전성시대가 피크를 이뤘고요. 네. 길거리에 온갖 헤어 컬러가 난무합니다. 열파마의 유행으로 그간 콜드 파마와는 다른 매직 스트레이트와 굵은 웨이브 히팅 파마가 유행을 합니다. 네. 2000년대 초반은 두세기를 걸쳐 살아갈 수 있게 된 뉴 밀레니엄 세대의 영광을 빛이라는 트렌드로 담아서 화장품과 다양한 상품에 펄과 그로시한 질감으로 빛을 표현했습니다. 네.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 레이디 가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정현, 엄정화라는 연예인들이 얼굴 화장에도 스톤을 붙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빛과 더불어 세계의 트렌드는 내추럴과 에코이즘으로 퍼머넌트 웨이브나 헤어 염색 등의 90년대 총 천연 컬러가 거리를 활보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네. 2000년대 들어서는 매우 내추럴한 컬러톤이 주류를 이룹니다. 네네. 신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도 정형화된 진한 메이크업과 업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네. 점점 내추럴한 헤어스타일과 화장이 유행하고 있음은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모발 및 피부 화장품 등 다양한 미용 분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이즘 또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현대사 세계 및 우리나라 미용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현재를 또 K-뷰티를 시대라고 하잖아요. K-뷰티를 입증하는 사례들, 우리 교수님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2021년 기준 한국 미용사는 약 27만 명 정도라고 통계청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여러 정황상 훨씬 많은 수가 미용 관련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미용인들의 올림픽인 헤어월드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차례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바가 있고요. 2014년과 2016년 2차례나 종합 우승을 할 정도로 우리의 미용 기술은 최정상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공이 지금의 K-뷰티 붐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미용인들 또한 그간 전국 기능 경기 대회 헤어 디자인 부분에서 금메달 리스트를 4명이나 배출했고요. 오. 지역 명장 제도 도입도 어느 시도보다도 빨리 발굴해서 예. 명실상부한 막과머스 고장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 네. 또 여기서 나친 김에 틈새 퀴즈 하나 더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패션 디자인 도구 하면 바늘과 실을 연상하듯이 헤어 미용하면 빛하고 무엇이 연상되시죠? 당연히 가위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위를 처음 사용하게 된 건 철기 시대이다. 맞으면 O, 야. 아니면 X. 이걸 또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자, 철기 시대 철을 사용했으니 가위도 그때 있지 않았을까? 저는 O. 네. 아쉽게도 땡입니다. 그래, X입니까? 네네네. 그렇구나. 가위는 그보다 전인 청동기 시대부터 이미 사용되어져 왔고요. 이미 그 전에? 네네. 그랬구나. 그 종류도 미용뿐만 아니라 문구용, 공구용, 원예용, 또 주방용, 의료용 등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하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군요. 가위와 관련해서 내친 김에 소개드리고 싶은 곳이 생각나는데요. 예.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다녀와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곳입니다. 우리 고장 진안 마이산 경내에 세계 유일의 가위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예. 마이산의 두 봉우리가 가위날과 비슷하다는 모티브와 네. 용담댐 수몰 지역에서 고려시대 철제가위가 출토됐다는 걸 계기로 세계의 희귀가위 등 1,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추억의 역가위와 바느질 가위,
그리고 서양 황실과에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관람료도 무료더라고요. 한번 자녀들 현장 학습 겸 추억 소함 겸 방문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의 가위손 분들이 세계적으로 K-미용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또 K-뷰티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팬데믹 상황에도 미용은 꾸준히 발달해 오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글로벌 뷰티 메카로 부상하면서 K컬처 열풍에서 K-뷰티는 약방의 감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스타들의 화장법 또 헤어스타일에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네. 한국 뷰티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진 거죠. 너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K-뷰티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K-뷰티가 진짜 대세 중에 대세인가 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일화이긴 한데요. 매우 인기 강의로 유명한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사회학자 교수는 네네. 강의실 스크린에 45 밀리언즈, 24 아워즈라고 숫자들을 띄운 뒤에 그 의미를 묻는 퀴즈를 학생들에게 냈습니다. 네네. 300여 명이 훌쩍 넘는 대형 강의였는데요. 네. 강의실 스크린에 띄운 숫자의 의미. 음. 이충훈 아나운서님 뭔지 아시나요? 저는 이거 강의 봤어요. 그 그러죠. 방탄소년단 노래. 맞아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너튜브에서 기록한 24시간 최고 조회수.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방탄소년단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 미국 대학생들에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려면 한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미유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서양적인 윤곽과 네. 스타일에서 이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동양적인 선과 스타일이 글로벌하게 추구된다고도 했습니다. 즉 K-뷰티가 세계적인 대세라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 것은 좋은 것이어에서 이제는 우리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진짜 대단한 교수님이시긴 하네요. K-뷰티 대세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미용업은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양질의 직업군으로 그 이상이 매우 격상되었습니다. 예. 예전과는 달리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등 근무 시간과 근무 환경이 매우 좋아졌고 수입으로도 고소득 직군이 되었습니다. 저희 제자들도 젊은 미용사인데도 능력급이다 보니까 네. 억대 연봉이 아주 많은 직군입니다. 그래요? 미용업은 이직 안 될까요? 아유, 그럼요. 저 이직 안 돼요. 저 한번 그쪽으로. 네. 환영입니다. 네네. 미용업은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돼도 사람의 섬세한 손길과 창의력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이다 보니 맞아요. 소비가 고도화되더라도 하이테크 디지털 시대에도 전도 유망한 직업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K 컨텐츠 중에서도 1위가 K-뷰티라는 걸 실감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에 저희 전북의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리잖아요. 네. 얼마 전 세계 스카우트의 외국 대표 대원들이 사전 방문을 했고 귀국하시면서 우리나라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꿔가고 싶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예전에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영국 등으로 우리가 갔다면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고난도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체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K-뷰티 대단해요. 자, 교수님, 그 한국의 미용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한 여성 대법관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매우 중대사 재판이 있던 날 헤어롤을 말고 출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외신까지 소개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긴박한 출근 시간에도 볼륨 있는 헤어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대다수 여성들은 공감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자신을 챙기고 가꾸는 미용이 그대로
일상이고 본능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용을 멘토링하는 직업인으로서 자긍심 가득하고요. 네. 또한 우리 민족의 감각과 기술력이 세계 뷰티 메카로 인정받는다는 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세계 뷰티의 메카 한국 미용의 역사를 통해 보는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랑스러운 K-뷰티의 역사가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캐스터 원광보건대학교 미용 피부 화장품과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